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캐나다에서의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 약사의 전문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선 약국 업무의 기본이 되는 캐나다의 조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테크니션이나 어시스턴트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조제 업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조제를 위한 오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방약품을 조제하기 위한 근거는 당연히 의사의 처방전이 되고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야만 그를 근거로 해서 환자에게 약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약국에 전달되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즉 병의원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약국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지요.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는 것 같고 이미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정보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는 듯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약국가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신규 처방전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약국에 들고 가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지만 의사와의 진료 이후에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로 처방전 전송을 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약국도 함께 있는 패밀리 닥터 오피스가 얼마 전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의사가 전자처방을 작성한 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약국에 팩스를 보내는 기능이 생겨서 같은 건물 안에 붙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처방이 팩스로 약국에 날라옵니다. 특히 코비드 사태를 맞이한 최근 한두 해 동안에 이런 케이스가 훨씬 늘었습니다. 의사와의 전화나 화상 진료도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본 이후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지정하면 그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고 접수받은 약국에서는 조제를 해서 환자가 직접 와서 픽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 상담한 후에 배달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원격 진료, 팩스 처방, 약 배달, 배달 전문 약국 이런 개념 모두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버블 프리스크립션, 구두 처방이라고 해서 의사가 약국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약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약력이나 현재 복약 수능도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전화하기도 하고 특히 치과 쪽에서는 항생제 등의 간단한 처방을 위해서 전화로 오더를 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구두 처방은 어떤 정보를 의사로부터 받아야 유효한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정부 차원의 보안 시스템 하에서 처방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지 않았고 처방전의 원격 전송은 현재로서는 팩스나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환자가 미리 조제를 부탁하기 위해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본인이 받은 처방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약국에서 그 처방을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조제된 약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원본을 약국에 제출을 해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신규 처방전을 어떻게 약국에서 접수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조제를 위한 오더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방전 리필 제도에 따른 조제가 되겠습니다. 리필이 약국에 남아있는 경우 환자의 요청을 받으면 임상적 이슈나 보험 관련 사항 등을 체크한 후에 곧바로 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전 영상에서 처방전 리필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바가 있지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도 중요한 캐나다 약국의 업무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리필 리마인더라는 업무인데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반해서 캐나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환자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모든 약국 프로그램에는 리필 리마인더 리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서 최근에 조제해간 약이 언제쯤 떨어지는지 그리고 리필이 남아있는지의 여부가 표기된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이것을 하나씩 보면서 때가 된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지요.
대화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롤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 안녕하세요, 김성대님. 여기는 중앙약국인데요. 드시던 콜레스테롤 약이 거의 떨어져 가는 것 같는데 맞나요? 저번에 선생님이 처방 주실 때 리필을 한번 주셨는데 그럼 준비를 해드릴까요? 피검사 종이를 받으셔서 검사하신 후에 선생님 보기로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준비 안 하고 처방 새로 오는 거 기다려서 제가 그거 받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상황에 따라서 리필을 바로 이렇게 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궁금한 점이나 의사와의 팔로우업 등을 얘기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리필이 없는 경우도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드시던 약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리필이 이제는 없네요. 선생님께 팩스로 처방 요청을 좀 해드릴까요? 네, 처방 받으면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만한 약국은 어느 정도 환자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기 처방약들은 어쨌든 계속 받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리필 리마인더를 통한 조제는 약국의 지속적인 매출 확보에 있어서 큰 동력이 되고요. 더해서 이 약국이 환자를 관리해 준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내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여러모로 좋은 약국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필 리마인더를 효과적으로 잘 하는 약사나 직원이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실습을 했던 샤퍼스에서는 아예 이 리필 리마인더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한쪽에 앉아서 리스트를 보고 계속 전화만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경우는 바로 조제 파트로 넘어가고 뭔가 약사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약사에게 전화를 넘겨서 대화를 계속하는 걸로요. 제가 일하는 약국의 경우는 우선 직원분이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리필 리마인더를 하고요. 저는 주말에 한 번 더 리스트를 뽑아서 일종의 이삭줍기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직원분이 연락하기가 애매해서 남겨뒀거나 아니면 임상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콜을 해서 상황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리필 리마인더를 통한 환자와의 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우선 환자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복약 수능도 및 약과 관련된 건강 상태를 약사가 주기적이고 선제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저 다음 처방이 오기를 기다려서 그 내용을 보고서야 판단을 할 수 있는 한국 약국의 환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사는 처방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리필을 더 받아도 될지에 대한 문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물 치료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약사의 전문 지식을 가미해서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의사분들도 상당히 빡빡한 진료 일정으로 몹시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진료 시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대화는 팩스 전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사에게 전달하게 될 이런 메시지, 문의사항 이런 것들도 약사의 차원에서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약사의 전문 서비스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이런 종류의 대화는 정부로부터 수가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약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의사에게 매뉴얼을 맞게 문의를 했을 때 의사가 그 문의에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그 기록을 근거로 정부에 수가를 청구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접수와 조제 오더까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영상이 꽤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오더 받은 처방을 실제로 조제하는 순서를 하나씩 다뤄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